서울특별시 신월동 331-1번지. 이곳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에 풀리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 우리나라에서 뭐 이만큼 공증받은 그런 독립된 다른 외체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관이 없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 기관. 흔적이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예를 들면 사람이 여기 의복 같은 쓸고 하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저기도 보이시잖아요.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는 거 보이세요? 정말로 저거를 함축해 놓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증거를 찾아서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오직 사실과 증거를 통해 사건의 이명과 진실을 추적하는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요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72시간입니다. 새까맣게 타담한 고철 덩어리들이 국가수 앞마당에 줄을 섰습니다. 가전제품, 뭐 철제 구조라든지 아니면 V루다가 된 재질들이 화재 이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가전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냉장고, 뭐 에어컨, 또 뭐 쇼케이스 냉장고, 에어컨, 또 뭐 김치 냉장고, 또 뭐 튀김기. 요거는 이제 ATM 기계에서 화재가 난 것입니다. 예, 상당히 이제 안 찾아가서 오래됐는데요. 이 안에 보면 이제 겨울에 히터를 넣어서 썼습니다. 히터를 넣어서 썼는데 히터의 전원을 공급하는 그 전원 공급 계통에서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큰 중량물들도 간혹 들어옵니다. 아, 그냥 현금 인출기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크죠? 네. 안 찾아가네요, 이걸. 각종 화재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곳 화재연구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증거물이 들어왔나 봅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다? 이게 지금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으로 작용 가능했을 만한 지금 가전기구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TV가 들어왔고 커피포트가 들어왔고 또 그런 그 가전제품에 전원을 주는 전선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 해 국가수가 처리하는 화재 사건만 약 1000건. 주로 단순 화재인지 방화인지 여부를 가려내는데요. 그럼 화재 원인을 다 여기서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전기화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근데 뭐 전체 화재 중에 실제로 원인 나올 수 있는 화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연구실보다는 차라리 정비소에 더 어울릴 법한 각종 공구들. 애지중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녀석들이라는군요. 연장이 많네요. 저희는요, 사람 능력보다 어떤 공구 쓰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차 같은 거 뜯을 때는요. 그때는 너무 이제 볼트나 너트 이런 것들이 좀 제조사마다 특화돼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구 없으면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네요. 네, 그래서 건물은 허름해도 보안 장치까지 돼 있잖아요. 가져가지 말라고. 오 년 전 국가수에 들어온 송재용 연구사. 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 현장 사이에서 높은 벽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누가 썼어요? 책 열심히 보고 가면 현장 가가지고 하는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현장 갔을 때는 전부 다 타가지고 껌껌해가지고요.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화재를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 와서도 한 2년간은 교육도 받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합니다. 어디 화재 사건뿐이겠습니까? 까다롭기로 치면 교통사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머리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부서진 자동차를 놓고 연구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깨지는데 보면 저 F변은 전혀 없어. 박은 적이 흔적이. 이거는 뭐 두 사람이 타고 가다가 이제 한 사람만 사망을 한 사고인데요. 이 부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검 소견이 정상적인 그런 교통사고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가능성이 없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단순 교통사고에 의한 안에 사망인지 있었다는 아니면 거야. 교통사고를 위장한 타살인지 안전벨트 하는데도 오늘 그래야 안 돼. 열렸으니까. 수많은 함정이 깔린 수수께끼처럼 사건의 진실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해결하려면 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런 거는 해결될 때까지 해야죠. 뭐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달 정도면 복잡한 사건도 거의 나가거든요. 근데 좀 아주 특이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죠. 국과수 하면 흔히 이곳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요? 바로 부검실입니다. 왜 이렇게 가파르게 미로처럼 돼 있네요. 여기 저희 직원들만 다니는데. 여기가 예쁩니다.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예, 이곳이 법의학과의 통합 부검실. 수많은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곳이죠. 그 장비들은 여기 이제 안쪽에 보면 이렇게 따로 이제 씻어서 하루에 보통 몇 개 시신 몇 건시는 그게 뭐 그날 부검 의뢰되는 건수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요. 특히 월요일 날에 부검이 많이 의뢰되는 편이고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많으면 제가 제일 많이 해본 건 하루 5건 정도. 그리고 시신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 저희가 이제 외부 차량이 와서 저희가 시신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옮겨놓고 부검 시에 이제 저쪽으로 옮기게. 처음 시신모가 딱 들어올 때 제가 네.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법의관분께서는 이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죠. 느껴지는데 이제 워낙 자주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반응이 그렇게 좀 이렇게 하진 않죠. 처음 들어오실 때는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 똑같죠. 뭐 일반인들하고 똑같죠. 이제 자주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냄새에 대해서 뭐 익숙해지는 거죠. 제가 3일 동안 이제 있게 되면 익숙해질까요? 그럴걸요 아마. 최근 한 아이돌 가수의 교통사고 분석으로 관심을 모았던 영상 분석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피해차 이날도 경찰에서 CCTV 분석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깜빡이거든요. 이게 좀 깜빡이가 깜빡깜빡 거린다는 거예요. 그 이 차에 깜빡이가 맞는지 그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서로 피해자는 상대방 차가 부딪힌 게 맞다. 상대방은 자기가 부딪힌 게 아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서 영상 분석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영상 속에서 숨은 그림을 찾듯 흔적을 더듬어 가는데요. 보통 부딪혔으면 이게 차량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림 여부로 전이랑 이후가 흔들렸는지 여부를 판독해서 저희가 이제 감정 결과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찍혀진 영상이라 사실 안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이지 않는 결정적 장면을 찾기 위해 직접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이 번호판만 확대해가지고 이 비틀어져 있잖아요. 이 좌표를 선택하고 변환을 하면 그 번호판 형태대로 바뀌는 거죠.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이미지들이 여러 장이 중첩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내가 범인이 아니다. 그렇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잘 나가던 변준석 연구사는 지난해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국가수를 선택했습니다. 유심히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고 새로운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압박감은 있지만 그걸 해결했을 때 성취감 또한 다른 직업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일반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있을 때 네. 그가 더 연봉이 세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훨씬 세죠. 훨씬 세죠. 저도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예,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얘기가 더 좋습니다. 국과수에 증거물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꽤나 다급해 보이는데요. 어떤 거예요? 긴급 감정으로 온 건데요. 강력 사건 경우는요. 경찰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긴급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감식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빨리 좀 의뢰하려면 여기 당직 근무자가 어디 계시죠? 국과수에 접수되는 감정물은 하루 평균 300건. 낮이고 밤이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28호 저희 밤에 많이 와요. 그럼 지금 오늘 얼마나 올지. 긴급으로 오면 그 일이 우선으로 되겠네요. 빨리 그렇죠. 처리를 긴급은 빨리 각 과에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그건 급한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혹시 많이 계세요? 지금요. 네. 한 4-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지금 8시가 넘었는데 아직 예. 퇴근 안 하셨어요? 뭐 보통 늦게 가시는 분은 11시까지 있다 갈 때도 있고요. 야근은 당연지사. 화학분석과엔 해결 못한 증거물들이 밀린 숙제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보면 안 보이잖아요, 페인트인지. 왜 아직까지 퇴근을 못 하시고 계세요? 이거요? 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요. 답이 안 나와서. 눈으론 잘 보이지도 않는 미세 증거물들. 양이라도 많으면 또 괜찮은데 하나 달랑 노란색이 뭔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저도 몰라요. 저거는 왜 알아봐야 되나요? 글쎄 저는 아직 그 사건 기호를 안 읽었어요. 네. 웬만하면 안 읽어요. 혹시 내가 읽는 순간 내 나름대로 모든 걸 판정해버리면은 물질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읽지 않고 시작해서 나중에 온 걸 갖고 사건 기호를 보고 이게 합당한가. 분석 결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고 유죄와 무죄가 판가름 날 수도 있는 일. 답 못 찾은 날은 자면서도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내일은 뭘 해야 될까? 뭐가 문제일까?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보면 제 책상 위에 지금 제가 신경성 두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두통약이 2개나 있어요 지금. 잘 안 풀리는 경우에는 일이 많이 밀리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결과를 또 함부로 못 쓰죠. 확실하지 않으면 그 상대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밤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국가수 법의학과로 병원 구급차들이 속속 들어섭니다. 아침부터 부검실은 빠르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 때문에 대부분 오전 중에 부검을 끝내야 하는데요. 그 부패 안 됐습니다. 일반 부검 시설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다 아무거나? 시신 상태에 따라 부검 장소도 나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그 부패가 됐으면 특수부검실에서 부검을 시행하고 오늘은 몇 번이시나요? 오늘 부검은
저희가 그 8건을 부검이 접수돼 있어가지고 8케이스를 할 겁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가요? 아니면 좀 많은 편인가요? 오늘은 좀 부검이 적은 편입니다. 보통 저희가 한 13구에서 18구 정도 되는데 오늘은 좀 접수가 좀 적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죽은 자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는 장소. 그곳을 어렵게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이 있을까요? 이날 첫 부검 사례는 한 가난한 노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연사인지 아니면 학대에 의한 사망인지 그 원인을 찾는 부검이 진행됩니다. 죽은 자의 증인이 되어 그 마지막을 기록하는 일.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보통 하는 부검이랑 몇 장 정도의 사진을 남기시나요? 케이스마다 틀린데요. 네. 보통 따지면 한 50장 정도는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부검 과정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올해 들어온 신입 법의관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부검 때 가장 힘든 게 있다면 가장 힘든 거는 예전에 이제 적응이 안 됐을 때는 부패됐을 때 냄새가 좀 힘들었는데요. 요즘 이제 부패 냄새는 이제 적응이 됐는데 이제 좀 어려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사인이나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고 그게 이제 유가족들하고 이제 어떤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법의관의 그런 고뇌 같은 게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초보여 가지고 이제 10월달에 독립을 하거든요. 가끔 이제 어려운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선임 법의관 선생님들이 법정에 나가서 이렇게 뭐 고생하시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검은 남겨진 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국가수 문턱을 가장 자주 넘나드는 이는 역시 경찰. 어떤 업무 보러 오신 거예요? 체열 의뢰차 왔습니다. 어떤 체열요? 음주운전 체열자인데요. 동의하에서 체열하고요. 의뢰하러 왔습니다. 어제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나 봐요. 예. 국가수가 처리하는 업무의 95%가 경찰에서 의뢰되는 것들인데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수에게 경찰은 말하자면 최대 고객인 셈입니다. 체열 보관. 네. 음주 체열 감정물입니다. 저런 경우는 이제 또 체열 자체가 훼손되지 않게. 네, 냉장 보관해가지고 일단 이제 또 해당 부서로 이송을 시킬 겁니다. 감정 의뢰 건수 1위는 바로 유전자 분석. 유전자 감식센터는 매일 비상입니다. 앳된 얼굴의 연구사들이 DNA 시료를 분석 중인데요. 혹여 증거가 훼손될까 실험실에는 언제나 긴장이 팽팽합니다. 어제 용의자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 시료고요. 그 DNA 시료를 어제 밤새 해가지고 증폭을 했어요. 밤새 증폭을 했고 그거를 이제 얘가 증폭이 잘 됐나, 증폭이니까 DNA 양이 많아졌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국과수의 DNA 분석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데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지혜 씨는 이제 막 걸음을 뗀 초보 연구사.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산다는군요. 처음에 채취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면봉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손에 땀도 나고 일단 서서 하면 실수할까봐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괜히 좀 유난을 떨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채취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제가 쓰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다시 보내주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마음이. 어디서 큰 불이라도 난 모양입니다. 겨우 형체만 남은 자동차가 실려왔는데요. 화재 연구실 직원에게 또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차 들 거니까요. 근데 그 주행 중이라. 이날 아침 뉴스에도 크게 보도됐던 자동차 화재 사건. 지금 이 차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건 지금 수서경찰서에서 온 건데 주행 중에 불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주행 중에 불이 나게 되면 일단 엔진이 돌아가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엔진 검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엔진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엔진을 완전히 분해 검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 매번 증거물 앞에 서면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아직도 좀 불이 그을는 냄새 같은 게 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실 거예요. 이게 사고 나고 얼마 안 지나서 갖고 온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주행 중이고 열쇠가 이제 운전석에 이제 꽂혀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진. 잿더미 속에서의 단서 찾기는 무모할 만큼의 집요함을 요구합니다. 앞좌석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천 냉동창고처럼 큰 화재 현장은 그때 현장에만 한 10일 정도 작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것도 그 양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감정물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것만 또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사진 찍고 들어오면 그날은 그 사진 다 정리하고 그 다음날 또 현장 가서 할 거 스케줄 잡아가지고 또 현장 가서 계속 또 발굴하고 그리고 사진 찍은 거 또 와서 정리하고. 법의학 부검실에 오래된 유골이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저기서 대학의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유골들이 원래는 예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의 그 무덤에서 나왔던 그런 유골들인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어떤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찬 쌤, 네. 순장자 치아 어디 있어요? 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순장자의 치아. 국가수 생활 5년째인 이상섭 법치의관. 치아 표면의 형태만 보고 좌우 아래 위를 배열하는데요. 그는 죽은 자를 위한 특별한 치과 의사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치과 의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저같이 어떤 이런 법치의학 하시는 분이 몇 명 계신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는 봉고차를 같이 안 타죠. 타고 가다 사고 나서 죽으면은 누가 개인 식별 해줍니까? 참 재밌지만 씁쓸한 얘기네요. 서글픈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턱없이 부족한 법의학 인력. 국가수 법의학과 정원이 모두 채워진 것도 올해가 처음이라는데요. 5, 4, 3, 2, 1, 1, 2, 이거 없고요. 남다른 책임감과 자부심 없이는 선택하기 힘든 길이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사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돌아가시면 그걸로 그냥 저 인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살아나간 뭔가가 남아 있는데 그분의 돌아가신 이후의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의사는 많으니까. 사회 많잖아요. 그걸 이제 국가수의 법의관분들이. 그렇죠. 저희의 역할이죠, 그게. 무슨 일인지 화재 연구실이 어수선하네요. 공항에서
왜 꼭 중요한 명절 전후로 큰 사건 사고들이 생겨나는 건지. 어제 여수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설봉호 화재. 아무래도 현장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가기 전에요. 그 기사 올라온 거 검색하고요. 그리고 저기 공항에서 이제 현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야 이제 우리가 화재 현장을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는지 시간이 나오니까요. 보고 확인한 겁니다. 시간을 못 보내. 매번 현장을 쫓아다니다 보니 정작 가족들은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5년째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처음에는 매주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 적응이 되고 어떤 일정 부분 이렇게 제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주는 못 가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이프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노래하는 모습. 말이 주말 부부지 월말 부부 된 지 오래. 가족도 사생활도 일에 치여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죠. 이렇게 핸드폰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겠어요. 뭐 매일 보면 좋겠지만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요. 매일 보면 또 매일 안 하겠죠. 오래간만에 보니까 한 번씩 해주겠죠. 그래도 추석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법의학과에는 모두 4명의 여성 법의관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옆에 방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네요. 아 그래요? 네. 깨끗하네요. 여자들 쓰는 방이라서. 네. 아, 이 방은 또 여자분 두 분만 쓰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방의 주인은 올해 들어온 신입 법의관들인데요. 신입이라 매일 아침 예외 없이 부검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 이 방 분위기 좋네요. 네. 꿀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다행히 필요하시군요. 네, 들어가기 전에 꿀 좀 드릴까요? 아니요. 아, 요즘 꿀 먹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아침에 밥 못 먹을 때 먹으니까 좀 든든하더라고요. 아침도 거르고 서둘러 일터로 나온 경희은 법의관은 20개월 된 아기의 엄마. 긴장이 돼서. 시신 앞에선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기는 부검할 때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피부를 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이렇게 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속도를 좀 빨리 다른 분이랑 맞춰야 되는데 얘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입이 되니까 막 계속 어루만지게 되고 너무 천천히 이렇게 막 하게 되고 하니까 다른 분이 보시고 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는 속으로 되게 혼자 갈등 많이 한 것 같고, 그런데 뭐라고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 잘 지내라고 그렇게 그랬었죠. 병원에서 병리과 의사로 일하던 그녀는 좀 더 보람된 일을 찾아 국가수로 왔습니다. 법의학자로서의 가슴 설레는 출발. 아직은 옆에서 보고 배우는 입장이지만 이제 다음 달이면 단독으로 부검을 집도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저분들은 이제 잘 그 사인이 뭔지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일단 제가 주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 내가 주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어떤 의미고 이런 건 어떤 의미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이제 계속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네. 하루에도 수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죽음. 그 앞에서 삶의 가치도 다시 생각합니다. 이날 오전 출장 감식에 나선 화재 연구실 직원들이 광양항에 도착했습니다.
새까맣게 타 뼈대만 남은 설봉호. 어제 화재에도 그 사진사로다가 뜬 거 보면 이쪽에서 불길이 나오는 거를 잡았거든. 전기 설비서부터 아니면 다른 어떤 이 적재물까지 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엔 화재 원인을 함께 조사할 여수 해경이 나와 있는데요. 상황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이쪽 노출된 데도 저 정도로다가 유실이 돼서 진짜 저 안에 들어가면 아마 평생 맡은 끓음보다 더 많은 약을 아마 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현장 감식을 하는데 좀 힘들어요. 그걸 차고서 하게 되면 막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막 이걸 자꾸 벗게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해야죠. 저는 냄새가 지금 굉장히 이 정도는 지금 아직 냄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직접 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가 만약을 위해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만 현장은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기 일단 저희가 수사 상황을 들어봤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디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는 이제 판단이 좀 쓰는데, 근데 아직 연기가 다 안 빠졌고요. 불도 다 아직 안 꺼진 것 같아요. 아직 다 못 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며칠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장 스케치하러 들어갈 겁니다. 모든 화재 감식은 1차적으로 불이 완전히 진화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설봉호 화물칸에선 여전히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다 남으셨어요? 이게 현장이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네요. 지금 불 끄려고 물 뿌려놓은 물 온도가 지금 80도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그 조건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기일을 충분히 두고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저희 분원 직원들하고 다 이렇게 모여서 좀 합동조사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안타깝지 않은 화재가 어디 있을까마는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나 공장 이런 데는요, 불이 나더라도 그 부분만 타고 말아요. 이 방제 설비가 잘 돼 있거든요. 정말 없는 사람들, 이제 정말 불이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가 다 타버리는, 이제 개포동 판사촌에서 불이 났을 때가 그렇죠. 진짜 가진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불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에 가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타깝죠. 저도 이렇게 이 부유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많이 안타깝죠. 광양항에는 결국 다시 내려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각 국과수. 촬영 첫날 만난 화학분석과의 이동계 연구원은 여전히 실험대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뵀을 때 진행이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잘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습니다. 해결 안 되고 약간 눈으로 보는 현상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분석해야 내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왔는데 이제 그 확인 작업에서 약간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최고치를 도달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답을 찾을 때까지
보고 또 보고 감정서 하나에 정성을 넘어 혼을 넣습니다. 예. 퍼즐의 조각을 맞추듯 진실을 찾는 것. 그것이 국가수 사람들의 존재 이유니까요. 여기서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주는 정보에 하던 게 잘못이 없다는 그런 어떤 나름 자만심이 들어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고 보낼 때가 가장 불행할 때입니다. 솔직히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 속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 어둠을 조금이라도 비출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태양은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될 수가 없고 단지 조그마한 별이 되어 그것을 풀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진실을 비추는 그 한 줄기 빛을 찾아갑니다. 야근이 일상인 국가수에선 음식 배달원들을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당직실로 때늦은 저녁 식사가 배달됐습니다. 오늘 두 분이 당직이세요? 네. 당직이실 때는 이게 주로 시켜서 그렇죠. 나갈 수 없으니까. 3년 전부터 법의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임상범 씨. 저희는 법의학과 임상범입니다. 병원 방사선사로 남부로 올 것 없던 그가 국가수로 온 데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편도 수술하러 걸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편도 수술 후에 갑자기 폐가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경우도 있는가 보다 하고 어머니로 좀 그렇게 불편한 마음에 보내드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도대체 뭘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가수가 있는 걸 알고 국립과수연구소라는 것이 있는지 알고 그때부터 좀 내가 저기 가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저처럼 이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생겼었어요. 내내 마음을 짓누르던 어머니의 죽음. 그 슬픔과 억울함이 상범 씨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저를 보고 계신다면 뿌듯해하지 않을까. 저 녀석이 그래도 저기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좀 뿌듯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기 전까지 많이 못했던 부분들도 좀 더 사후에 남아 효도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또 아쉬움도 있고. 어쩌면 운명처럼 선택한 길. 상범 씨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때때로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또 다른 화재를 미리 막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냉온수기가 불이 나가지고 들어왔고요. 이 냉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꼽으면 거의 안 빼고 계속 24시간 365일 사용하다 보니까 불나는 확률이 많아요. 어려운 박사 공부까지 하고 굳이 힘든 일을 하냐며 걱정하는 이들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서류를 이제 입사 서류를 제출했던 것들을 가끔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입사 후 포부에
제가 제 이름을 걸고 감정을 했다고 하면 누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정말 여기 들어오고자 했을 때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이 일이 좀 짜증스러워진다든지 아니면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한 번씩 꺼내보기도 합니다. 경희은 법의관은 오늘도 가파른 부검실 계단을 내려옵니다. 오늘은 또 머리가 이렇게 예쁘다. 아, 어제 다른 법의관 선생님이 머리를 그렇게 길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피가 묻지 않겠냐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까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부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머리를 올려붙고 오겠다 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죽음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편견도 섣부른 단정도 없이 죽은 자의 마지막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분들의 가장 그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거니까요. 그분들이 삶을 정말 잘 마무리 짓게끔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분들께서 삶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좋은 곳으로 가겠다.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들으면 좋겠어요. 네. 종종 세상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감춰지고 숨겨진 이면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건넬 때 누군가는 그것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가수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거 찍으시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이 원래 안 계시나요? 예, 없습니다. 석사 있으세요? 아니요. 꼭 대학원 가셔가지고 꼭 지원하세요.